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넷플릭스 등 기업 실적 개선과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87% 상승한 24,786.63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1.07% 오른 2,706.3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4% 급등한 7,281.1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산업 생산이 제조업 주도로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3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4% 증가였습니다. 3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로는 4.3% 증가했습니다. 산업 생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3월 제조업 생산은 기업 장비와 자동차 생산이 늘어난 덕분에 전월 대비 0.1% 올랐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주택 착공 실적이 다세대 주택의 증가로 시장 예상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면서 반등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3월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1.9% 증가한 131만 9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1.6% 늘어난 126만 채였습니다. 1분기 주택 착공은 전년 대비로는 8% 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우리나라가 3.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번 한국을 방문해 연례 협의한 이후 발표한 것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국제협력개발기구와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잇따라 같은 수준의 전망을 내놓으면서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3%대 경제성장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시리아 사태 등 중동 정세와 중국과의 무역 마찰 등에서 특이한 위험 요소가 부각되지 않으면서 오늘 미국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에서 오늘까지 실적을 발표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7%나 올랐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죠. 넷플릭스의 주가가 9% 이상 급등한 영향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4월 18일 수요일이죠.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주 중국과의 화해 제스처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전후는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도 그 같은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형태를 나타내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산업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글로벌 교역량의 감소가 예상되면서 국제 벌크선 운임지수가 하락하는 등 업종별로 미중 간 무역 전쟁에 대한 후폭풍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좀 봐주십시오. 예, 좀 입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결국 뭐 두 가지 가장 큰
쟁점에 우려가 되고 있는 그 미중 간 무역 전쟁 이슈, 그리고 중동발,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영국과 프랑스와 합세한 중동 지역에 대한,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 우려, 이런 부분들, 이 두 가지 이슈가 크게 조금 좀 잠잠해지면서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1분기 실적 시즌으로 확실하게 옮겨 붙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서 고스란히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앞서서 최원장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넷플릭스 주가가 9%가 넘는, 그리고 넷플릭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 나타내면서 나스닥 지수는 1.7%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우려감 내지는 가장 큰 어떤 그 이슈 중에 하나였던, 소위 말하는 1분기 그 기술 고성장 IT주들에 대한 그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 다시금 이제 그 한동안 좀 시장 내 우려감으로 잔존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이제 한 가지씩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과연 지금 현재 가장 큰 우려감으로 대두가 되어 왔었던 중동발 리스크 부분 한 가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이슈, 이 두 번째 것.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지금 당장 일단락 되었느냐, 아니면 계속 잔존하고 있는 이슈거리냐. 이 부분 고민을 좀 필요가 해 보이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지금 잔존 리스크로 남아져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한 건 지난 4월 10일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보아 포럼에서의 주재 발언. 이 속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그 화해 제스처를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개혁 개방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전반적인, 하지만 여전히 중국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분명한 것은 중국에서 먼저 일단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라는 부분. 이에 대해서 미국은 어쨌든 지금 현재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그러면서 그 점화선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 소위 말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이테크 관련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산업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미처 시장에서 인식하기도 전에 사실상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글로벌 벌크선 지수라고 하는 BDI 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G2 무역 전쟁이 발발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상태가 심화되게 된다라면 글로벌 교역 물동량은 상당 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정책, 그리고 리쇼어링 정책에 의해서 상당 부분 글로벌 교역 물동량의 감소가 예상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에 따라서 벌크선 운임 지수, BDI 지수는 대폭 하락되어지는 그런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무려 한 달 사이에 한 250포인트가량 하락하는 지난 3월 첫째 주에 1200포인트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 4월 첫째 주, 둘째 주 넘어가면서 95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지금 현재는 980포인트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950포인트 선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다라는 부분. 결국은 잘 진행되어 갔었던 글로벌 교역량의 확대 기대에 따라서 그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금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다시금 G2 무역전쟁 이슈의 긴박한 상황,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8개월 만에 다시금 1000포인트 아래로 하락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BDI는 결국은 글로벌 경제의 바로미터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교역량이 감소, 그럼 교역량의 감소는 원자재 및 제품의 교역량 감소라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BDI의 하락을 이야기할 것이고, BDI의 하락은 다시금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부분.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는 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제 구리 가격이랄지 국제 유가의 움직임이랄지 이런 부분을 보면 BDI의 가격 하락과는 달리 조금은 좀 우상향 방향을 계속해서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한 67달러, 68달러 선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무역전쟁 이슈의 긴박한 상황들이 조금 더 장기화되어진다라면 BDI 지수의 하락은 지속될 것이고 이 부분과 맞물려서 결국은 뒤따라가는 부분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꼭 좀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면서요. 무역전쟁 이슈가 왜 시장 내에 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무역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교역량도 증가하게 되고 원자재 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런 속에서 결국은 미국은 선진국을 대표하는 대표주자, 중국은 신흥국을 대표하는 대표주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소비재에 대한 관심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런 우려감이 다소간 완화되어지면서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해가고 있다라는 부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유럽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IT와 다시금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근데 저는 사실상 두 업종을 좀 바라본다라면요. 실질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보다는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려보고요. 바이오 업종에는 다양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여전히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회계 처리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연구개발비를 대차대조표의 자산상각으로 인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회성 비용으로 인식을 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전자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인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은 좀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좀 감소시킨다라는 부분. 조금씩 비용 처리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익이 상당 부분 많아 보이게끔 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를 바라보게 된다면 일회성 비용으로 대다수 처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어떤 그 이익 관점에서 순이익 관점과 영업이익 관점에서 자칫 좀 왜곡이 나타나질 않고 그대로.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 성공률, 연구개발비의 성공 확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공 확률이 상당 부분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장 내 주요 쟁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히려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바람직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주가, 나스닥 주가의 상승의 가장 큰 배경은 넷플릭스에 따른 넷플릭스의 실적 개선세, 실적 정점 논란을 해소시키는,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오늘 아마도 우리 시장 내 IT,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 이런 부분들로 많이 옮겨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에 실적 모멘텀 업종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IT 업종과 증권업종, 화학업종, 에너지업종 이 네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참조사항 말씀드립니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향후의 투자 방향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입국자 수가 4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발생한 이후 1년 만에 40만 명대를 회복을 한 거고, 이에 따라서 사드 해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해지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좀 들어보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사드 해빙기, 사드 관련 분위기의 해소, 기대감의 확대 부분. 이미 시장 내에 올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장 내에 불어왔었던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부분. 그렇지만 이제 과연 그 모멘텀이 끝났느냐, 아니면 모멘텀이 계속 되어지느냐의 여부.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당 기간 중국 관련 모멘텀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입국자 수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3월달 42만 7천 명을 기록을 했죠. 과거 최저점이었던 시기가 작년 4월이었습니다. 24만 3천 명 중국 방문객 방문. 근데 그 전전달에 했던 2월달 같은 경우에 65만 명이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모습. 여기서 절반도 안 되는 거의 3분의 1 토막 나는 분위기의 중국 육허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이 소강 상태를 상당 기간 보이다가 지난 2월부터 그 상승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 1월달이 약 한 32만 명 방문이었습니다. 2월달에 36만 명의 방문이었고요. 3월달에 42만 7천 명의 방문으로 늘어났다. 1년여 만에 40만 명대를 다시금 회복했다라는 부분. 2월달 대비해서 한 16% 증가. 작년 대비해서는 약 한 13% 정도 증가. 여전히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방향성이 확실하게 상향 추세로 자리 잡았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우리 시장 내 관심으로 다가온다라는 부분. 특히나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화장품 업종 있죠. 면세점 업종 있죠. 여행 업종 있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모멘텀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남북정상회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미 간 정상회담. 이제 한 5월 달에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왔다가 6월 초 정도로 다소간 이제 밀리는 그런 분위기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마도 일본의 가세, 그리고 중국의 가세, 여기에 러시아의 가세까지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분위기로 이어진다라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남북 경협주랄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 중국 사드 관련주일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우리 시장에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 시장의 방향, 업종별 순환매가 과연 어떤 방향의 순환매를 보이는지 이 부분 분명하게 지난번 우리가 경험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에 공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트럼프발 변동성이 시장에 두 가지 정도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통화정책과 관련된 우려감 부분은 넘어갔고 환율 조작국 이슈도 넘어갔고 근데 잔존한 부분 무역전쟁 이슈는 여전히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발 리스크까지 끝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에 새롭게 기대감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상당히 중앙에 이 부분을 상쇄시킬 만한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결국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IT 업종에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포문을 열었죠.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될 것이다라는 부분. 실적 정점 논란은 아마도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 여기에 더 더해지는 것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전체적인 시장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1분기 실적 관점과 그다음에 중동발 리스크 관점과 G2 무역 전쟁 관점. 여기에 최근 우리 시청자들은 이런 얘기 들으시죠. 코스닥 벤처펀드의 출시 일주일 만에 1조 원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만큼 코스닥 벤처펀드의 인기가 활발하고 그 이야기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인기라기보다는 상당 기간 시장 내 중소형주 자체가 소외되어 왔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지난 한 2, 3년간 시장의 상황은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장이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바톤 타치의 분위기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 아마도 코스닥 벤처펀드와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의 그림이 그리고 시장의 윤곽이 서서히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통해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4차 산업 관련주 다시금 시장 내 주요 테마군으로 부각될 것이다라는 부분. 신재생에너지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실분기 실적 관점 다시 정리를 해보죠. 실적 추정치 상향 업종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중동 리스크는 안전자산 선호와 국제 유가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제 좀 완만하게 이제 수그러들긴 했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내수 관련주와 4차 산업 관련주 기술주 쪽으로 그 방향이 옮겨져 가고 있는 중요한 근거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G2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비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이 부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와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엔터테인먼트, 여행, 면세점, 화장품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초부터 계속 우리 시청자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중장기 선호 관심 영역은 결국은 지배구조 조정 이슈일 것이다라는 부분 연초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 계속해서 잊어먹을만 하면 다시금 시장 내 부각되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현대 글로비스의 주가 상당 부분 상승이었던 가장 큰 배경 지배구조 조정 이슈가 바로 작용하였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주 친화 정책 결국은 자사주의 매입이랄지 배당의 확대랄지 이런 부분들 이런 주식들에 대한 관심 여전히 우리가 계속 좀 안전판의 안전판의 주식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가져 나가기에 충분한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만나보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주춤했던 이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을 등에 업고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조정세를 보였던 이들 IT 업종 저가 매수할 기회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급등락이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펼쳐졌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당 기간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테마를 많이 받다가 최근 들어서 좀 급락하는 종목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강한 테마에서 조금씩 부진한 흐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분위기를 제낄 수는 없지만
조금은 새로운 대안이 좀 필요한 이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현재 치고 올라오는 게 결국은 반도체 업종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은 뭐 어떻게 보면 작년에 워낙 화랑이어서 자 올해까지도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상 사실은 좀 주기설로 보면 좀 꺾여야 되는 시절이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했듯이 여전히 반도체는 화랑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주기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이런 기간이 좀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가 워낙 많이 올라와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군에서 사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여기서부터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제약 바이오주들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주도군이 어떻게 보면 IT와 헬스케어라는 것은 거의 변함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슈인데요. 바로 고령화 그리고 개인소득이 조금씩 향상이 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는 주가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꿈을 정말 심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식과의 어떻게 보면 상통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IT 같은 경우는 이번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셨던 것처럼 숫자가 워낙 잘 나와 버렸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런 흐름은 더 좋아진다. 그리고 여타의 국가에 비해서도 훨씬 좀 더 싸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회사들보다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이런 퍼밸류가 훨씬 더 싸게 지금 현재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북한과의 그런 이슈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에는 휴전이 아니라 이런 종전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디스카운트가 조금씩 사그라들 수 있는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이런 모습은 아마도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5일에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뭉칫돈이 몰리면서 출시 열흘 만에 판매액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어제 코스닥 지수가 50일 만에 900포인트를 돌파하며 종가를 찍은 것도 역시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차장님? 자,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코스닥을 좀 밀어주려는 하나의 정책성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혁신 벤처펀드에 지금 투자하는 이런 벤처펀드가 상당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첫날은 3천억이 넘게 지금 현재 모였었고, 어떻게 보면 이건 일수로 우리 영업일수로 나눠보면 하루에 거의 1,000억 이상씩 거의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공모펀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공모펀드보다는 운용 제약이 좀 많이 자유스러운 사모펀드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아마도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코스닥 벤처펀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자면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에서 해제 후 7년 이내에 코스닥 상장 중소형 그리고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펀드 자산의 한 15% 이상 정도는 벤처기업의 이런 신규 발행 주식 등에 투자하며 벤처기업의 신규 무담보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개인들이 우리가 좀 좋아하는 이유는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인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도 코스닥 벤처펀드의 자금이 좀 많이 몰리는 이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정부가 어찌됐든 시장 지원을 열심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많이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어떻게 보면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즉 작년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훨씬 더 레벨업이 많이 됐는데 올해는 코스닥이 거기에 레벨업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즉 실적이 코스닥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에 코스닥 벤처펀드 쪽으로 좀 돈이 몰리는 게 조금씩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작 출시 기대감에 기대감을 한껏 모았던 게임주가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을 맞아서 상반기 동안은 아직까지는 움직일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게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임주는 매번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게임주는 어떤 식의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어떤 신작이 나온다라는 이슈가 생겼을 때부터 투자를 하시기 시작하셔서 실제로 신작이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좀 매도를 하시는 이런 식의 계속해서 투자 사이클을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신작이 나오지 않을 때는 실제적으로 별로 시장에 이런 관심권을 좀 살짝 멀어 두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1분기, 2분기에 대한 이런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들이 나와야지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신작 모멘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3분기부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넷마블 주가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고 W게임즈 같은 경우,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요. 이것은 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낮아진 실적의 눈높이를 낮아지고 있다. 점점 실적을 하향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런 모습은 아마 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신작 공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분기하고 2분기 신작이 없어서 다소 부진한 실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기존 업체들 대표적인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좀 역성장이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투심을 좀 악화시켰던 게 있었는데요. 더블게임즈에 대한 이런 자회사가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를 포함해서 쇼셜 카지노에 대한 이런 업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 도박에 소송을 좀 당하는 이런 것에 얘기가 나와버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2분기 말 정도부터나 다시 한번 이슈들이 조금씩 펼쳐질 이슈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넷마블의 최대 기대작이라고 했던 블레드 앤 소울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적으로 3분기에 출시가 될 건데 이렇게 되면 2분기 말부터 실제적으로 이를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면 주가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게임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했던 이런 종목이었던 검은 사막의 이런 펄 어비스 같은 경우도 중국의 판호만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중국 내에 게임 서비스 허가권이 발급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이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주가는 상승 쪽의 흐름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 게임주에 우리가 투자를 하신다면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기서부터 베팅을 시작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발매가 되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매매를 해보시면 훨씬 더 게임주들은 좀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게임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이제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제 워낙 실적이 좀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그나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은 괜찮게 나오고 있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오고 있으니까 어떤 업종이 좋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업군에서 어떤 종목을 찾아가시는 게 맞는 방법이 될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전 세계는 경기가 민감하게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경기 민감주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50선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런 PBR 한 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450 아래에 있을 때는 주가를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좀 매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 이후에 올라오면 또 매도를 좀 왔다 갔다 해 지금 현재는 박스권의 흐름 그리고 최근에는 좀 시장이 좀 딱 뭐 변동성이 크게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 어떻다? 코스닥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지금 현재 이런 시각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래 좋아하던 이런 코스닥 쪽으로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코너죠.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선물 시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어제 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오늘 장 전략까지 여쭤볼게요. 네. 어제까지 315지수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합권 매매를 했었고요. 우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15지수 지지력들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차 구간들 314.7080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윗구간에서는 매도 관점, 그 다음에 다시 315지수부터 314.7080 지지력의 매수 관점 열고 봤었고요. 그래서 매도의 매수 전략을 그대로 펼쳤었고요. 오늘은 야간장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316.80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은 눌림목에서 316.50 그다음에 315.90 두 지수를 보고 있고요. 이 구간들 지지력들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 있는지를 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예상 저항은 318지수까지를 볼 생각이고요. 목표치라는 거죠. 매수 목표치.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316지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눌리더라도 갭 상승으로 시작이 돼서 눌려서 지지력을 받아내는지 볼 생각이고요. 우선 야간장 때 올라온 아이들이 그대로 시가에 적용이 되면서 눌림목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지 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선 시리아 공습에 대한 추가적인 공습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S&P 한 11개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들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S&P 같은 경우도 우선은 추세 상단부까지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모습으로 어제 굉장히 큰 양봉이 쓴 상태고요. 아직은 추세를 넘어가는 그림들은 아니고 오늘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한 그림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국내발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서 국내 선물도 추세를 올려놓을 수 있는지 볼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밑에 지지력에서 그냥 추세 상단부까지만 올려놓는 모습까지만 배팅을 하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315지수 중심에 두고 혼조세를 띄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315지수를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배팅이 갈 수 있는지를 볼 생각이고요. 아직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혼조세 장세에 무리한 추격보다는 항상 눌림목에서 지지력에서 배팅이 들어가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내 선물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국내 선물 시장 대응 전략부터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어떨까요? 네, 제가 리딩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그랬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패턴으로 공략 들어간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선 여기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저가를 테스트하지 않으면 반등이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가를 깨이긴 깰 건데 깬 이후에 얘네들이 다시 끼어들어올 수 있는가를 본다. 우리의 관점은 깬 다음에 반등하는 데다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저가를 확인하러 왔기 때문에 저가를 깨지 않으면 혼조세를 띌 거고 저가를 깬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냐 아니면 반등이냐죠. 다행히 얘네들이 반등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유로와 골드 매도 관점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24500대 저항부터 위에 추세 저항까지 맞고 매도 관점을 유지했고요. 목표가는 정확히 1.23 900대 그리고 청산은 저희가 1.24000대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관점을
드렸었고요.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 그림들 크게 볼 생각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얘네들 1.24, 500대 저항을 맞고 추가적인 매도 관점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지지력들 1.23, 770 우선은 뭐 저가를 깨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지력들을 확인하면서 끌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상 저항은 1.24, 530 한마디로 500대에서 얘네들 5차 구간까지를 약간 열어둔 상태에서 이 구간들 저항을 보고 윗구간에서 반등 매도 전략을 펼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혼조세 장세에서의 반등 매도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방 여력들을 연 이후에 추세를 깰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눌림 이후에 다시 재반등으로 고가 테스트 가능한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고가를 안착하는 시도보다는 우선은 보합권 저가 부근에서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들. 그러면 유로 달러는 반등했을 때 거꾸로 매도로 눌린 그림을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등 매도 위주의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발 이슈는 좀 소각된 상태고요. 매티스 장관 자체가 얘네들은 추가적인 확산 전쟁은 없을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좀 소각된 상태인데 저희는 우선은 이 구간들 어제 깨는 거에 배팅에 집중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맞고 이렇게 내려가길 바랬었는데 전반적으로 지수들 좋아지면서 걔네들 영향인지는 불분명하나 우선은 다시금 66.20 위로 올라온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채널을 완벽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채널을 이해하면서 이 구간들 저항을 보고 싸울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 66.90대 저항. 자, 어차피 얘네들은 추세 저항에 오차를 좀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들 저항에 다시 하단부 압력을 볼 거다. 대신 66.30을 지표 전에 깨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표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냐, 매도냐가 나오겠죠. 자, 새벽녘에 있었던 API 원유 재고 자체는 깜짝 이벤트성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원유 재고가 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추가적인 하방을 바로 보지는 않겠죠. 지표 발표 자체가 원유 재고가 API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원유 재고가 줄게 나왔기 때문에 원유 재고 미국 원유 재고 자체가 저녁에 다시 늘어난다면 걔네들은 급하락이 있을 거고요. 여전히 미국 원유 재고 자체도 줄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 구간들 안착을 해서 67달러를 시도하는 그림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잠깐 일봉상에서 그림을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들 매물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어제 얘네들 뚫려는 시도를 하다가 다시 다 되돌린 구간이죠. 그리고 오늘 API 원유 재고는 줄었다. 줄었다는 것은 매수 쪽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자, 미국 원유 재고가 남아있지만 미국 원유 재고조차도 이벤트성으로 얘네들이 재고량이 준다. 그렇다면 고가 안착은 어렵겠지만 고가 부근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열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미국 원유 재고 자체는 굉장히 늘게 나온다. 이미 새벽에 API 원유 재고가 줄었기 때문에 기대는 이제 줄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늘었다. 그러면 아래 하단부를 좀 더 추가적으로 테스트할 가능성들이 있겠죠. 여튼 뭐가 됐든 지표 전까지는 우선은 이 채널 구간을 안착해서 넘어가는 거는 어렵다. 그 다음에 하단부도 깨는 건 어렵다. 이렇게 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예상 저항들 66.30대, 그 다음에 66.90대까지 얘네들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 어제도 매도 전략 펼쳤겠죠. 자, 제 매도 전략을 펼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저항들. 그러니까 저항은 우선 이 구간 저항과 그 다음 위 구간 추세 저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1352달러까지를 예상 저항 두고요. 그 다음에 1348달러. 우선 얘네들도 저가를 아직은 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윗구간에서 추세를 올려놨던 아이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우선은 1348달러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세를 무너뜨렸던 구간들, 얘네들의 1352달러 정도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얘네들 보합 혼조세를 뛸 거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달러 인덱스의 향방이 결정되면 얘네들을 매도로 추가적으로 깨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겠죠. 단 얘네들 보합권 상단부에서 매도나 하단부에서 눌린 매수는 오전 중에는 단타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윗구간에서 매도 위주로 볼 생각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보합권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향방에 주목하면서 얘네들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고 돌파 이후의 추세를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잡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징수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주시면 되겠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정된 고기압권 내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정체하면서 오전 중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한때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하늘은 맑고 날은 따뜻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6도, 대구 9도로 서늘한데요. 한낮에 서울 20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어와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햇볕이 가득 내리쬐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0도, 대전 21도로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한낮에 속초 20도, 강릉 2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쏙쏙 올라 낮 기온 광주 22도,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서울의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